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시각각 전남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선거 기간 전남 기초 지자체장들이 내걸었던 이색 공약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과연 그 공약들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재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남도 시민 아카데미 최재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네네. 나온 이색 공약 중 정말 신선하고 눈에 띄었던 게 이 네네. 명현관 해남군수가 했던 예. 당선되면 월급을 예.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이 예. 말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면서요. 예, 그랬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첫 달 월급 682만 7천 원을 전액 해남군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로 계속 그렇게 이제 유세하시면서 외치셨던 게 당선되면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나는 기부를 하겠다. 그 약속을 정말로 지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부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그런 건 또 이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학재단은 해남군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기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 장학금으로 그렇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4년 모으면 3억 정도라는 그런 거금이 되나 봐요. 네, 예, 예. 엄청난 액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 중앙지에서도 좀 크게 다뤄줄 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네, 이 그렇습니다. 명현관 군수가 이런 예. 공약을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미 주지하다시피 해남이 3연속 군수가 아웃이 됐었어요. 네. 정말 저희들은 창피한 일이었죠.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구속되지만 않을 군수면 돼. 안정적이면 돼. 뭐 능력 그런 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약간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였겠죠. 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어요. 안정적인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제 저희들은 불신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공직에 대해서, 특히 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현관 지금 현 군수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한 그런 표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월급을 받지 않고 정말로 깨끗함의 표본,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그거를 현실적으로 나는 증명해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공약을 채택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명현관 군수님의 첫 출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좀 반응은 어떤가요? 예, 뭐 일단 첫 인사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민들과의 대화 또 그런 것도 지금 강면들 다 도셨는데 뭐 지금 굉장히 아주 소통을 잘 하고 계시다. 그리고 뭐 주말까지 반납하고 지금 뭐 각종 또 요즘 또 더위 그런 피해 때문에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특히 이번에 그 신선한 그 공약을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아주 좀 기분 좋다는 그런 반응이라고 봐야죠. 네. 예.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사실 그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해남 군민들이 이 예. 군수 선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컸잖아요. 굉장히 컸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그렇죠.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너무 그냥 지자체장들한테 실망을 저희는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너무 많이 저희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공약을 잘 실천할 군수를 뽑아야 된다. 안정적인 그런 군수를 뽑아야 된다. 그런 필요성은 누구나 느꼈었고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명현관 후보가 그런 점에서 우위를 보여가지고 뭐 당선이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공약 내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지킬 만한 그런 공약들로 그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일단 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4년 내내 쭉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뭐 가시적으로 일단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월급을 기부했다는 점 자체는 저는 아주 굉장히 뭐 100번 칭찬해도 마땅하고, 또 그 다음에 해남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좀 군수에 대해 신뢰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예, 예. 아무쪼록 이 해남 군민들의 기대를 좀 명영관 군수님께서 좀 채워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강진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강진 군수인 이승옥 군수는 네. 사실 후보자 시절에 네, 네. 이 관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또 화제가 네, 됐었잖아요. 예.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왜 관사가 있어야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단 자기 집 있고 그러면 집에서 출퇴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관사가 있어야 될까? 이것도 저는 옛날 과거 시대의 유산이나 유물이라고 하는 게 옛날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산물이고 또 그 다음에 그 시절에 무슨 자기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집에서 만찬도 할 수 있고 또 경호상의 이유 그런 걸로 이런 관사를 두었을 텐데 지금 같은 사회에 관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승옥 군수가 정말로 저는 잘 결단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연간 유지 비용으로 600만 원이나 지출되고 있어요. 이것만 아껴도 어딥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자택에서 또 출퇴근하고 있다고 해요. 예, 멋집니다. 예, 예. 네. 또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취임 후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논란 끝에 이제 다수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관광 종합 안내소로 사용을 하고 종합 있다고 안내소요. 그래요. 예, 예. 이것도 아주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홍보 영상실 또 그다음에 특산품도 전시하고 또 관광 종합 안내실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예, 예.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관사를 폐지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들에는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지비 문제가 있겠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인력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또 그렇죠. 그런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폐지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거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대통령은 경호상 그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예. 자, 이렇게 관사를 폐지하겠다는 또 공약도 살펴봤었는데요. 네. 자, 이번은 여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여수 시장이 이제 당선을 하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게 좀 핵심 키워드로 소통을 강조했었는데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어떤 상황이죠? 여수가 아주 소통에서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화두는 소통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번 공약이나 아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이나 슬로건에 소통을 내건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소통이 지금 키워드고 대세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또 그다음에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례로서 사랑방 좌담회나 또 그다음에 해남 같은 경우는 면민들과 대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면민들 초청해가지고 직접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는 이걸 잘했어요. 청와대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어쨌든 이런저런 효과도 많이 거두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얼토당치도 않은 것도 올라가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결국은 자정 능력이 길러져가지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와대 신문고하고 그런 소통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5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20일 이내에 네. 5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14일 이내에 여수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기로 예,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이 직접 만나주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제외된 청원들 있잖아요. 제외된 청원들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그냥 없던 걸로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직속 민원실로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한다는 점, 네. 예, 이 점 저는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예, 아주 예,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도 이걸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도 500명이고 30일.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그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네. 예, 예. 자, 이렇게 소통을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네. 그 최근에는 또 이러한 노력이 일환으로 네. 저 얼마 전에 중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좀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인터뷰 후 소감을 SNS에 남겨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권오봉 시장님이시죠? 네. 예, 예. 뭐 그 중학교 1학년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중학교 1학년들하고 대화하기가.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이 이랬습니다. 여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요? 또 시장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뭔지요? 아, 참, 저 같아도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답글을 남겼어요. 어떤 인터뷰보다 어려운 인터뷰를 했다. 학생들이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뭐 묻는 질문에 한참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어줬다. 예, 그런 후기를 남겨줬어요. 예, 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소통이 주는 그런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네. 네. 자, 이렇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지자체장들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아주 호의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자체가 출범한지 민선 7개 출범한지 한 달 반쯤 됐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갖고 처음은 뭐 밀월 기간이고 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여튼 뭐 지금 전남도의 각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은 참 뭐 기대 이상으로 저는 그렇게 잘해 주시고들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통에 다들 앞장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차피 소통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에 그렇게 앞장서고 있다는 점. 예. 그래서 지자체장들의 마인드가 이번 7기 들어와 가지고 많이들 변한 것 같아요. 뭐 전에 민선 5기, 6기보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이 내걸었던 이색적인 공약들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네네. 사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민선 7기 사실 출범한 지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 갈 길이 참 많이 남았는데요. 예, 예. 이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결국은 의지의 문제죠. 결국은 의지의 문제. 자, 본인의 초심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게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걸었던 공약은 지켜져야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걸었던 공약하고 지금 상황이 변했으면 또 탄력적 있게 약간의 수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공약이 안 걸었더라도 새로운 정책, 좋은 정책도 계속 발굴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가장 아픈 곳은 약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약한 고리가. 그래서 현장으로 부디 사무실에 있지 말고 부디 가장 약자들이 많은 현장으로, 가장 고통이 많은 곳으로 현장에서 펼치는 정치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지자체장의 공약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4년 뒤 모든 공약들이 이루어져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시각각 전남이었습니다.